되고, 네, 저희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파라미터 순서대로 전달하겠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순서대로 전달하겠다. 포지션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키워드를 써서 전달하겠다. 키워드를 써서 전달하겠다. 이게 뭐냐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곳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있으니까 그 파라미터 이름을 키워드로 해서 키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딱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전달하겠다.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length,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파라미터는 하나인데 거기에 여러 개의 값들이 전달될 수 있다. 하나의 파라미터에 여러 개의 값들이 전달될 수 있다. 이게 variable length. 여기까지 한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린트 함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린트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값을 아무것도 안 줘도 되죠. 하나만 줘도 되죠. 두 개를 줘도 되죠. 두 개를 줘도 되죠. 세 개를 줘도 되죠. 이렇게 얼마든지 줘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variable length argument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뭐 쉼표를 주겠다. 뭐 and에는 이쪽으로 좀 and는 줄바꿈을 주겠다.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이런 거 사용해 봤었죠. 이런 거 사용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 이렇게 아규먼트 전달하는 것을 가변길이 인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값과 키워드, 값과 파라미터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한다.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지, 왜 이거를 생략하면 안 되는지 그런 이유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에 대한 얘기, 아규먼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를 사용하는 아규먼트예요. 제가 가변 길이 인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변 길이 인수는 절대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variable length이면서 키워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키워드 아규먼트. 밑에 텍스트 셀을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고요. 하나를 더 만들고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 인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요. 일단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별표를 두 개를 써줍니다. 이렇게 만드는 파라미터. 가변 길이는 우리 별표 하나만 붙였죠. 별표를 하나만 붙이는 그런 파라미터는 가변 길이 인수이기만 한 거고 그래서 가변 길이 인수여서 그때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는 건데 함수를 정의할 때 별표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 앞에.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변 길이 인수라고 불러요. 이 가변 길이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방식을 사용하면서 가변 길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사람 1번 값 1번 쉼표 파라미터 2번는 밸류 2번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거기에 해당하는 값 키워드와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개수가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수가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으니까 가변 길이인 건데 그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것들을 무슨 방식으로?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 와 같은 형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합니다. 아규먼트를 전달합니다.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아규먼트 개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값을 전달을 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인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처럼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파라미터 이름은 마음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파라미터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원래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었다면 정의하는 곳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다면 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x는 1, 그 다음에 y는 1 이런 식으로 여기 선언되어 있는 파라미터 이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파라미터 이름을 자유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랑은 조금 그냥 키워드 인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할까요? 함수 내부에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함수 내부에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딕트 타입으로 취급을 합니다. 딕트 타입이에요. 딕트 타입. 그래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를 전달할 때 이 파라미터 이름이 딕트의 키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 실제로 전달하는 값, 아규먼트가 딕트의 value가 돼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의 파라미터 이름이 딕트의
키가 되고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의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의 값이 딕트의 value가 됩니다. 그리고 가변 길이 인수와 마찬가지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도요. 함수에서는 하나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우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2개를 붙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부터 시작을 하죠. def부터 시작을 하고 펑션 테스트 2번이 있었나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2번 있었죠. 2번 있었죠. 물론 이거 실패하는 거였었지만 3번이라고 할게요. 중요한 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제가 별표를 2개를 쓰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변수 이름은 KWArgs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키워드 아규먼트다. 그런 의미고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베리어블이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했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variable length예요. variable length. 여기에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못하면서 몇 개의 값을 전달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인수인데 앞에다가 별표를 2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2개를. 다른 거는 하지 않고요. 그냥 프린트만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KWArgs를 프린트만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출을 해볼까요? 테스트 3번 하고 호출을 했어요. 함수를 호출을 했죠.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에 전달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출력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중괄호가 있죠. 자, 중괄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괄호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괄호는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원소 아이템을 하나도 갖지 않는 그런 딕셔너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값을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으면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뭐가 된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빈 딕셔너리, 비어있는 딕트가 사전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함수를 테스트 3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시는데 자, 그냥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가변 길이니까 한 개만 전달해도 된다잖아요. 근데 보면 타입 에러, 타입이 맞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함수는 take 갖는다
갖는다는 뜻이에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몇 개를 갖는다? 0개를 갖는다니까 포지셔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함수는 갖는다 무엇을 0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갖는다. 그러니까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한 개가 주어졌다. 무엇이 한 개가 주어진 거냐면 포지셔널 아규먼트 한 개가 주어졌다. 얘가 포지셔널이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해야 돼요. 키워드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x는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얘는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를 사용할 때 파라미터 이름은 어떻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변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든 상관없어요.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단순히 별표 2개, 베리어블, 그러면서 키워드, 아규먼트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 KW args는 뭐가 되는 거냐면 딕셔너리가 되는데 무슨 딕셔너리? x가 키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이 밸류가 되는 그런 딕셔너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얘기예요. 가변길이기 때문에 아규먼트 개수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전달할 때에는 인수를 한 개라도 전달할 때에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셔야 돼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고 키워드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마음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마음대로. 그럼 함수 내부에서는 그 파라미터는 뭐가 된다? 파라미터는 딕셔너리가 된다. 딕셔너리가 되는데 파라미터 이름이 키, 거기에 전달된 값이 밸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가 파라미터 이름이니까 얘가 키, 1이 전달된 값이니까 그게 밸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name이라고 이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osam 하고 문자를 전달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키에 1이라고 하는 밸류가 들어갔고 name이라고 하는 키에 osam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거죠. 문자열.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뭐 전화, 번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리스트를 넘길게요. 리스트를 넘겨도 되는 거죠. 뭐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하나 만들어주고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만들어주고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키 밸류 딕셔너리에서 키 밸류 여기까지가 키, 여기까지가 밸류가 되는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phones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phone이라고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뭐가 돼요? 키가 phones가 아니라 phone이 돼. 얘가 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전달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마음대로 전달하실 수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설명한 것 중에 거의 다 설명을 드렸어요. 딕셔너리가 된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는 함수에서 한 개만 가능하다. 우리 가변길에서와 마찬가지로 뭐 펑션 테스트 4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args 그 다음에 별표 2개 kw args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실행하면 당장 에러 나요. 예.
여기에 앞에 별표 2개 붙어 있죠. 앞에 별표 2개 붙어 있어요. 여기에도 별표가 2개 붙어 있죠. 그럼 어디에서 틀렸다? 두 번째에서 여기서 별표 붙어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도 2개는 가질 수가 없다. 2개는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되고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앞에는 별표 하나, 뒤쪽에는 별표 2개. 이거는 실행해 보면 되겠죠.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이건 돼요. 가변길이 하나까지는 가능해요. 가변길이 키워드 하나까지는 돼요. 오, 되게. 그럼 여기서는 자, 어떤 식으로 아규먼트들이 전달이 되는지 프린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스 그대로 프린트 한번 해보고요. KW 아그스 이렇게 하고 KW 아그스 이렇게만 해볼게요. 꼭 실행을 하셔야 돼요. 꼭 한번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 자, 저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함수를 호출을 하시려면 이렇게 호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호출을 하셔야 되고 1, 2, 3. 자,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면 해보면 되죠. 뭐 에러 나면 에러 고치면 되니까. 해봤더니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죠. 자, 어떻게 동작했을까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몇 개를 전달을 했죠? 값을 3개를 전달했는데 이 3개의 값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가 버렸을까요?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가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는 별표 하나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값도 아그스가 테이크 가져가 버리고 두 번째 값도 아그스가 가져가 버리고 세 번째 값도 아그스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가변 길이는 함수 내부에서 무슨 취급을 한다 그랬죠? 함수 내부에서 튜플.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딕셔너리 사전. 근데 뒤쪽에 전달된 값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아그스가 값들을 아그스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있는 딕셔너리. 이해되시죠? 개수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소용이 없죠. 3개가 아니라 4개를 전달을 하더라도 4개짜리 튜플이 아그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variable length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비어 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키워드는 아무렇게나 만들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키워드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x는 1.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아그스가 전부 다 가져갔고 여기서부터는 키워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누가 가져간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가져간다.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만약에 하나를 더 쓰면 뭐 2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안 해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4개, 그러니까 키워드가 없는 것까지, 키워드가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가져가냐면 아그스가 가져가고, 그래서 튜플이 되고, 키워드를 갖는 모든 것들은 누가 가져가냐면 KW 아그스가 가져가서
x는 1, y는 2라고 하는 아이템 2개짜리 튜플이 됩니다. 아이템 2개짜리.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는 반드시 뒤쪽에 있어야 되죠. 앞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앞에 오면 안 돼요. 네,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거 안 돼요. 테스트 4번이라고 호출하면서 x는 1, y는 1 이렇게 해놓고서 뭐 1, 2, 3 이건 안 돼요. 그죠? 네. 호출하는 곳에서 포지셔널이 우선이고 우선권은 순서대로 써주는 게 우선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키밸류를 써주는 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시면 이건 에러, 당장 에러입니다. 당장 에러. 포지셔널이 키워드 뒤에 나오고 있다. 그거는 에러다. 이런 내용.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 뒤따라서 나오고 있다. 그거는 에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요거는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의외로요. 저희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녀석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나 그래프 그려주는 시각화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들이 있는데 아마 당장 다음 주에 저희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면 보시게 될 텐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값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 뒤쪽에는 그래프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선 그래프를 이렇게 뭐 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뭐 선의 색깔이라든가 선의 두께라든가 그런 등등등. 그 다음에 이런 꺾이는 곳에서 뭐 점을 찍을 건지 뭐 만약에 점을 찍는다면 어떤 모양으로 점을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지정을 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고 옵션들은 없어도 그냥 기본값만 딱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리겠죠. 그래서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고 만약에 문서를 봤는데 그 문서에 어떤 변수 앞에는 별표가 하나 붙어 있고 어떤 변수 앞에는 별표가 두 개가 붙어 있더라. 그러면 여기는 가변 길이로 전달하면 되고 여기는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로 전달하면 된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변 길이가 뭔지 이해를 하시고 가변 길이 키워드가 뭔지 이해를 하시면 문서들을 보면서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아시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서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서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너무 아무런 연습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작성 연습. 제가 문제를 몇 문제 정도 드릴까요?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작은 제목, 소제목으로 하시고 소제목 1번 뭘로 할 건 어떤 문제를 작성을 할 거냐면 함수 이름은 함수 이름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장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0부터 n
자연수 n까지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함수를 만드셨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만약에 힌트를 드리자면 요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함수의 이름이 fn이다라고 해볼게요. 뭐 다른 이름,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만드세요. 함수를 정의하실 때는 def부터 시작을 하시겠죠. def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겠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변수를 선언하셔야 돼요. 콜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들을 이런 기능을 하는 코드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값 하나를 리턴해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리턴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0부터 자연수 n까지의 합을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에 전달해 줘야 되는 값이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의 합인지를 모르잖아요. 함수 입장에서는 10가지의 합인지 100가지의 합인지 200가지의 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함수한테 알려줘야죠. 변수 몇 개 선언하면 될까요? 한 개만 선언하면 되죠. 네. 0부터라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했고 10가지 합을 계산해라. 그럼 우리가 10이라고 전달하면 되는 거고 100가지의 합을 전달해라. 그럼 우리가 100이라고 전달하면 되는 거고 1000가지의 합을 계산해라. 그럼 여기 1000이라고 전달하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함수를 선언할 때 변수는 몇 개만 선언하면 된다. n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선언하면 되겠다. 즉 파라미터의 개수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변수 하나를 가지고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반복문이 있으면 될 거야 아마. 반복문 있으면. 함수 만드는 방법 아시겠죠?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변수가 몇 개 필요한지가 이 기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큼 개수를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고 이거를 하셨으면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0부터 자연수 n까지 숫자들의 제곱의 합을 리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5까지 이렇게 했으면 얘는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되냐면 0의 제곱은 하나만 하니까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요렇게 결과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하실 수 있으시면 2번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고 요거 두 개는 뭐 가변 길이 인수니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키워드 아규먼트니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뭐 그런 거고 이거는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연습. 요거 두 개는 함수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함수를 만드는 연습. 네, 요 두 개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해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네트워크가 잠깐 또 끊겼었던 것 같습니다.